매일 반복되는 일상 습관 중에는 치매 위험을 높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무심코 반복하고 계신가요? 치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치매는 유전, 질환, 노화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특히 노년기 치매의 경우 매일 반복되는 생활 습관의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일상 습관 10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고쳐나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 한 스푼, 시니어 건강정보 한 스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1. 활동 부족. 시니어분들 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집에서 편히 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몸이 움직일 때 인지기능 담당 부위가 활발해지는 기관입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고 특히 기억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부분의 활성화가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걷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혈류가 줄어든다는 것은 뇌가 필요로 하는 산소와 영양소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는다는 의미죠. 신체 활동이 부족해지면 뇌의 중요한 부위들이 점점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가장 챙기고 싶은 기억력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바로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요. 활동이 줄어들고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뇌의 활동이 약해지고 결국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치매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 여러 의료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한 일상 속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장을 보러 나가면서 가볍게 걷기,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일들을 조금씩 나누어 하기, 그리고 영상을 보거나 책을 읽다가도 수시로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기, 이 정도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힘들 정도로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뇌를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타인과의 교류가 없는 일상. 두 번째는 혼자 지내는 생활이 익숙해져서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화도 줄고 약속도 줄고 귀찮아서 혼자가 편하다고 느끼기 쉬우시죠. 하지만 여기에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뇌는 타인과의 대화와 관계 속에서 자극을 받는 기관입니다. 사람과 만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점점 자극을 잃게 되고 그러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먼저 말할 기회가 줄면 언어 기능이 둔해집니다. 누군가와 대화하지 않으면 단어를 찾는 능력, 말을 조리 있게 하는 능력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정 교류가 줄면 우울감이 쌓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속되는 외로움은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신경세포에 손상을 줍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기억과 판단을 담당하는 뇌의 중요한 부분들이 점점 위축되고 결국 인지 기능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한 번 전화 한 통, 이웃과 간단한 인사,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에 잠깐 들르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얼굴을 보고 누군가와 말을 나누는 그 자체입니다. 사람과의 접촉이 가장 좋은 뇌 운동입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부담 갖지 마시고 가까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3. 영양 불균형. 나이가 들면서 혼자 먹으니 귀찮아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날이 늘어나시죠. 하지만 이런 식사를 반복하면 뇌는 점점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뇌는 특별한 기관입니다.
다른 장기들과 달리 정말 많은 양의 에너지를 쓰는데 포도당, 단백질, 비타민, 지방을 모두 필요로 합니다. 각각이 하는 일을 알아볼까요? 먼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은 밥이나 빵, 과일 같은 탄수화물에서 나오는 뇌의 주요 에너지원인데요. 포도당은 설탕이나 과자 같은 단순당에서도 나오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밥, 빵, 과일 같은 일반 탄수화물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당이 부족하면 집중력과 기억력 등 뇌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뇌의 신경전달 물질 합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신경전달 물질은 뇌의 신경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필요한 물질입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같은 물질들인데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신경 전달이 둔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저하됩니다. 그 다음 비타민입니다. 특히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항산화제는 뇌의 염증을 조절하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비타민이 부족하면 뇌 속에 염증이 계속 쌓이게 되고 이것이 뇌세포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지방입니다. 뇌는 수분을 제외한 건조 중량의 약 60%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신경세포막을 형성하며 신경세포들 사이의 신호 전달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돕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방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의 DHA와 EPA는 뇌의 신경세포를 구성하고 뇌의 염증을 줄여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반면 버터, 마가린, 육류의 포화지방이나 가공식품에 나쁜 지방이 과하면 뇌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류가 악화되고 뇌염증이 증가해서 신경세포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식사가 불균형하면 뇌의 회복 능력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도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밥 한 그릇에 국 하나, 나물 하나,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 조금, 생선이나 두부를 가끔 곁들이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다양한 식재료가 들어간 밥상이 단순한 한 그릇의 음식보다 뇌에 훨씬 더 좋습니다. 밥상의 다양함이 뇌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4. 수면 문제. 네 번째는 수면 부족 또는 불규칙적인 수면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잠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잠의 양이 아니라 잠의 질입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잠자는 동안 뇌에서는 정말 중요한 작업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첫째, 하루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을 정리합니다. 깊은 수면 중에는 뇌척 수액이 뇌세포 사이사이로 흘러다니며 치매의 원인이 되는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들을 씻어냅니다. 이런 청소 작용이 없으면 노폐물이 뇌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둘째, 낮 동안 입력된 기억들을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 두 가지 일이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의 수면이 만성화되면 7시간 이상 자는 사람에 비해 치매 위험이 30% 더 높습니다. 깊고 질 좋은 수면은 뇌를 위한 가장 확실한 건강 방법입니다. 수면 부족도 문제지만 낮과 밤의 구분이 흐려지는 불규칙적인 수면도 문제입니다. 낮에 졸고 밤에 TV를 보다가 늦게 잠드는 패턴. 이게 반복되면 뇌의 시간 감각과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뇌의 깊은 곳에는 생체 시계라고 불리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침 빛으로 시작되고 저녁 어둠으로 끝나는 일관된 패턴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이 리듬이 깨지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인지 기능까지 영향받습니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보세요. 눈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빛이 뇌의 생체 시계를 바로잡습니다. 밤에는 불을 조금 줄여주세요. 어두운 환경이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도와줍니다. 잠드는 시간만이라도 비슷하게 유지하세요. 규칙성 자체가 뇌의 리듬을 정상화시킵니다. 여기서 잠깐 TV를 그냥 켜놓기만 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께 팁을 드립니다. 하루 종일 TV가 켜져 있는데 내용은 거의 안 보고 그냥 소리만 나는 상태로 두시는 경우 이것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뇌는 이런 상황에서 집중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뇌가 각성과 수면의 중간에 있는 멍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뇌의 회백질이라는 부분의 밀도가 낮아집니다. 회백질은 인지 기능과 감정 조정을 담당하는데 이것이 손상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감퇴됩니다. TV를 보실 때 집중해서 보시고 보면서 한 번이라도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번의 생각이 뇌를 깨우고 자극합니다. 꺼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뇌를 쉬게 하려면 오히려 아무 자극도 없는 조용한 환경이 더 낫습니다. 5. 새로운 자극 부족.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고 같은 길만 다니는 생활.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뇌는 새로운 자극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뇌의 신경세포들은 경험과 학습에 따라 신경망이 새롭게 구축되는 신경가소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말하면 함께 활동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되고 그 연결이 강해질수록 뇌 기능도 개선된다는 뜻입니다. 즉, 새로운 정보와 경험이 없으면 뇌의 신경회로가 자극을 받지 못해 그대로 경직되어 버립니다. 아주 작은 변화면 충분합니다. 다른 길로 산책을 해보세요. 새로운 반찬 하나를 만들어 보시고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는 겁니다. 새롭다는 느낌이 뇌를 깨어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경회로에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새로운 학습을 거부합니다. 새로 배우는 건 이제 싫다는 생각, 새로운 기계, 새로운 방법을 아예 피하는 태도. 이런 태도가 뇌를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뇌는 안 쓰는 기능부터 천천히 줄어드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고 싶은 욕심이 없어지면 해당 신경회로는 자동으로 축소됩니다. 그리고 축소된 신경회로는 다시 키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도 효과가 있습니다. 휴대폰 기능 하나를 배워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뇌의 신경회로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언급할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공간 자극입니다.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만 머무는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외로움 문제나 운동 부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공간 자극 결핍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간이 바뀌면 뇌에서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방향 감각을 유지하고 새로운 장소의 위치를 기억하고 주의를 전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뇌의 해마라는 영역이 공간 기억과 위치 인지를 담당하는데 공간을 이동하면서 해마가 활발하게 자극을 받습니다. 2000년 런던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복잡한 런던의 지도를 외운 택시 운전사들의 뇌를 조사한 결과 그들의 해마가 일반인보다 더 크고 활동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2024년 하버드 의대 연구팀의 추적 조사에서는 이러한 운전사들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일반인의 약 25% 정도 수준으로 훨씬 낮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기적으로 새로운 공간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6.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쌓아두는 생활이 뇌에는 부담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뇌를 계속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높아집니다. 이 코르티솔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 직접 작용하면서
해마 기능이 약해집니다. 동시에 우울감과 불안감도 함께 커집니다. 우리 몸은 생존 모드로 계속 작동하게 되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뇌 피로가 누적되어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짧고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면역 기능과 인지 기능을 깨어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정신건강센터 자료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억압하고 혼자만 품으면 해마의 신경세포를 손상시켜 기억력 감퇴와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힘들면 일기를 써서 마음을 정리할 수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표현하고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혼자만 안에 담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이 마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변화도 많고, 상실도 많고, 불안감도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는 당연히 증가합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억압하지 않고 표현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인지 능력도 더 오래 유지하며 치매도 덜 걸립니다. 이렇게 밖으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감정을 흘려보내는 이 작은 행동이 뇌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7. 저작 기능 저하. 치아 문제가 있거나 틀니가 불편하면 부드러운 음식만 계속 먹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럴까요? 씹는 행위는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뇌 자극입니다. 음식을 씹을 때 우리는 혀, 치아, 턱, 얼굴과 목의 여러 근육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특히 턱을 움직이는 교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압력을 낼 수 있는 근육입니다. 음식을 씹을 때마다 이 근육들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합니다. 동시에 귀밑샘에서 파로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혈관의 신축성을 높이고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 뇌의 혈액순환을 더욱 좋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더 잘 작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씹는 횟수와 강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인지 기능이 점차 저하됩니다. 일본 규슈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치아가 1개에서 9개 있는 노인은 20개 이상 있는 노인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81%더 높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식적으로 조금이라도 씹을 수 있는 음식을 식단에 포함하시고 천천히 씹으세요. 나물 줄기처럼 질긴 음식도 좋습니다. 무나 당근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하면 됩니다. 식사할 때마다 이 작은 씹는 자극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운동이 됩니다. 천천히 의식적으로 씹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수분 부족. 목마르지 않아서,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차나 커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물을 마시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뇌는 전체 무게는 크지 않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물이 필요한 기관입니다. 뇌의 약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혈류와 산소, 전해질 균형이 매우 중요한데, 수분이 부족해지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첫째,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혈액의 90% 정도는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량이 줄고 혈액이 끈끈해집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와 산소 공급이 감소합니다. 산소와 영양이 줄어든 뇌는 에너지 부족을 느껴 멍해지고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가 나타납니다. 둘째, 뇌세포의 부피가 감소합니다. 뇌 조직은 상당 부분이 물로 채워져 있어 탈수가 되면 뇌세포가 수축하고 뇌 조직이 일시적으로 쪼그라듭니다. 경미한 탈수 상태, 즉 체중의 1에서 3% 수분만 부족해도 기분,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 등 뇌 기능 전반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체내 수분이 2%만 부족해져도 주의력과 단기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셋째, 신경 전달 물질과 전해질의 불균형입니다. 물은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생산과 이동에 관여합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이들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기분 변화와 인지 능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 불균형도 신경세포 간 신호 전달을 원활하지 않게 해 사고력과 반응 속도를 저하시킵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탈수로 인해 말이 느려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반응이 둔해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이 치매 초기 증상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만성적인 수분 부족입니다. 하루 이틀 물을 적게 마시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가 매일 반복될 때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 뇌가 계속 가벼운 탈수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집중력,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고 두통, 어지러움과 함께 피로감도 증가합니다. 또 변비로 인해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외출이 감소하면 뇌 자극도 감소합니다. 그럼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전후에 몇 모금, 약 드실 때 한 컵, TV 광고 나올 때 몇 모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심장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과한 수분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목이 마르기 전에 조금씩 마시는 정도가 안전합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하신 후 적절한 양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치매를 막는 약은 아니지만 수분 부족이 반복되면 뇌를 쉽게 지치게 합니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면 충분합니다. 9. 신체 신호 무시, 감각 차단.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기능이 떨어지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고 몸이 보내는 그 신호를 무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체 신호를 무시한다는 것은 감각 입력을 계속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뇌가 받는 정보 자체가 줄어든다는 뜻이죠. 특히 난청이나 시력 저하는 방치하지 마시고 안경, 보청기 등을 이용해 교정해 주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상태가 오래되면 뇌가 청각 신호를 해석하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더 많은 뇌 영역을 동원해서 소리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이때에 인지적 부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뇌가 청각 해석에만 에너지를 쏟으면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 같은 다른 중요한 인지 기능에 쓸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청력이 정상인 사람과 비교해서 경도 난청이 있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1.89배, 중등도 난청은 3배, 고도 난청은 4.94배 높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에게서 발생하는 치매의 약 3분의 1이 청력 저하와 관계가 있습니다. 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이는데 안경을 쓰지 않으면 인지력이 쇠퇴할 가능성이 5배,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될 위험이 9.5배 높아집니다. 시력이 떨어지면 시각 정보의 질이 저하되고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뇌가 인지적 부하를 겪습니다. 뇌가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하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써서 이해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역방향으로도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보청기를 끼거나 안경을 쓰면 인지 기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한 난청 환자가 인공 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받은 후 81%에서 인지 기능의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감각 입력은 뇌의 연료입니다.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가 들어와야 뇌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감각 입력이 줄어들면 뇌는 정보 부족으로 인해 더 무거운 짐을 안게 됩니다. 따라서 신체가 보내는 신호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뇌는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 입력이 있을 때 건강을 유지합니다. 10. 매일 마시는 술. 먼저 알코올이 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알코올은 뇌세포에 직접 부담을 줍니다.
알코올은 혈관을 통해 빠르게 뇌에 전달되는 물질입니다. 반복적으로 많이 마시면 혈액 속의 알코올이 뇌세포에 손상을 입힙니다. 기억과 판단과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에 부담이 쌓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알코올을 분해하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실제로 뇌가 알코올을 완전히 분해하는 데는 약 42일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뇌 손상이 반복되면 결국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여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알코올성 치매는 전체 치매 환자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둘째, 음주는 수면을 망가뜨립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드는 것은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잠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알코올은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뇌파 패턴을 변화시켜 자연스러운 수면 사이클을 방해합니다. 겉으로 빨리 잠든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얕은 수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깊은 수면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깊은 수면 중에는 뇌척 수액이 뇌 속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그러니까 숙면을 취하지 않으면 뇌에 독소가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입니다. 셋째,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매일 마시는 습관성 음주입니다. 양이 많지 않아도 매일 마시는 습관이 있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허전하고 불안한 느낌이 든다면 그건 이미 뇌가 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술을 마실 때마다 뇌는 도파민이 분비되는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술을 마시는 행위가 반복되면 뇌는 점점 술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알코올 의존입니다. 그럼 소량으로 가끔 마시는 것은 괜찮을까요? 과거에는 남성 하루 20g, 여성 10g 이하를 저위험 음주량으로 봤지만 최근 WHO는 건강을 위해 안전한 음주량은 없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10가지는 특별한 약도 비싼 검사도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 선택입니다. 활동 부족, 타인과의 교류가 없는 일상, 영양 불균형, 수면 부족, 새로운 자극 차단, 스트레스, 저작 기능 저하, 수분 부족, 신체 신호 무시, 습관성 음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이라도 바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그 하나의 작은 선택이 모여 당신의 뇌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나도 해당되지 않을까 걱정되셨다면 다음 영상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정확한 정보로 함께하는 시니어 건강정보 한 스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